운명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의원님이 그동안에 국민투쟁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 사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0을 정말 열심히 투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제가 이제 정규모에서도 많이 해왔지만은 오늘 특별히 모셔가지고 뭐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걸 갖다 여러분이 전부 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각자 1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한다면은 전 국민 한 2천만 명만 이렇게 전달되고 각인시키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우디에서 이 사우디가 엑스포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바람에 사실 뭐 기가 많이 좀 상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5년 뒤에 2035년에 제가 도전을 한다면은 반드시 부산 엑스포는 유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가 보니까 엄청난 뒤에 달러를 뿌려가지고 무려 11조를 뿌렸더라고 보니까요. 엄청난 뒷돈을 뿌리다 보니까 이 행태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정 지역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뿌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을 확실하게 민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합니다. 네, 여러 존경하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날씨도 굿습니다. 근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좋은 날 두브라TV 두 분도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끝을 100이라고 볼 때 우리는 몇 걸음이나 걸어왔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합니다. 한 반쯤 걸어온 건가 아니면 몇 걸음 안 남았나 한 반도 못 갔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라는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은 그 조사에 따라서 전 국민 조사 대상의 40%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잠시 뒤에 또 소개가 되겠지만요. 그러면 한 40%온 건가? 그게 100까지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부정선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지난 얘기니까 자꾸 그거 갖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정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정말 저 민경욱이 저러니까 내가 좀 괴롭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권이나 지금 행정부에 아니 내가 볼 땐 그런 걱정하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뭘 저한테 투쟁 방향을 바꾸라고 그러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제도 개선이 있죠.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저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도 사전 투표를 없애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면 많은 이제 일들이 해결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에서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지금 국힘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걸 좀 없애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왜 없애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과거는 묻지 말자 이러면 그것 갖고 민주당이 설득이 됩니까? 민주당 사람 물을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거기서 4.15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강서구청장이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왜 바꿉니까 그걸? 바꿀 이유가 세상이 한 10번쯤 뒤집어져도 바꿀까 말까 한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진상규명 4.15 때 어떤 일이 어서 오십시오. 4.1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검찰 권력이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죠.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선거 제도는 고착됩니다. 고착돼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 교수님 말씀 제 의뢰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고 어제 오늘 새벽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쭉 훑다 보면 저런 건 놓치고 있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그때 봤던 것과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우리 노력, 또 운동, 투쟁운동 이런 것의 약사를 한번 좀 쭉 하늘을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4년 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됐죠. 21대 총선이 실시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미라는 정의당 대표도 있고 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한 정일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거의 3파전이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이름을 날리는 그 언론사들 이런 데에서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차례 여론조사에 저는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민경욱 당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와 하고 제 옆에 있던 어머니 딸 이렇게 막 껴안고 좋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졌어요. 어제 졌냐? 그리고 밤까지 계속 개표를 할 때도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가더니 제가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실감이 안 됐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이게 뭐지? 아주 피곤한 상태. 새벽에 피곤한 상태인데 뒤통수를 땡 맞은 것 같은 그런 강한 충격을 받고 이게 뭔가 실감이 도대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 손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가 사무실에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라고 딸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엉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그 딸이 같이 선거운동 해주던 그 딸이 울었을 때 내가 이게 졌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었죠. 그런 바로 다음 날 이건 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졌을까 하고 이제 봤을 때요. 바로 이 0.39라는 요 함수, 요 숫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저게 부정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얼마 차이로 이겼냐면 3,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는 이만큼 있고 사전 투표는 이만큼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만큼 있으면 반이라고 하면 여기서 3,000표 이겼으니까 이쪽에서 1,500표를 이겨야지 맞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으로.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 데서 얼마를 졌길래 내가 졌나 하고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더니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졌어요. 아니 이만한 데서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졌어요. 아니 이럴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사전 투표는 어떤 표의 분포가 나오는지 사전 투표를 또 뜯어봤습니다. 사전 투표는 두 개가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하는 날 내가 투표하고 그날은 놀러 가겠다. 공휴일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리 하는 4일 5일 전에 동네에서 미리 하는 게 사전 관내 투표고 사전 관내 투표는 군인 간 사람들, 출장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사전 관외 투표죠. 그 두 개의
숫자들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제게 사전 관내 투표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내 투표가 39예요. 이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돼요. 근데 100대 39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옆에 있는 정일용 후보의 표를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 100일 때 사전 관내 투표가 39. 똑같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정미가 있는데 이정미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내 투표 39.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맞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 뭐 교수님들 계시니까 저는 그냥 보고 이거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40, 39, 38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42, 뭐 40, 38, 39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몰라도 39, 39, 39 100대 39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년 동안 특종 기자로 취재를 하는 현장에서 봤던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부정이다라는 감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현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가장 잘 하신다는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님, 한림원 원장도 하시고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셋이 0.39, 0.39, 0.39 이렇게 나올 확률은 1,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셨거나 2, 100% 조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 조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부정선거 투쟁에 돌입합니다. 바로 다음날 4월 16일 아침부터.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법부에 제가 선거무효소송,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람들이 재검표를 시작해가지고 재검표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0.39, 0.39, 0.39가 있을 수가 없고 그 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어보자 이랬는데 6개월 안에 재검표도 하고 발표도 다 해야 되는 그거를 1년 만에 첫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합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는 2년 4개월 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닌 대법관들이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근데 재검표를 제가 관철을 하죠.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검표를 관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표가 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표가 딱 맞았습니다. 아니 표가 딱 맞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게 하나도 의미 없는 거냐? 박성현 교수님의 뭐 그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신 나온 게 요거를 맞추려고 막 집어넣은 배여 일화 같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수 출현합니다. 배여 일화는 배추잎 투표용지, 여백 이상한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이거를 이제 배여 일화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몰라요. 대개 여기부터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왔으니 부정선거다. 근데 이거는 요렇게 이런 거 선각자죠. 선각자. 미리 알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엄청난 돈과 노력과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싸워온 3년 뭐 계속 지금까지 싸워온 이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관철이 됐고, 그래서 요게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뚜렷한 증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있네. 배추잎 투표용지 정말 나오면 안 되지. 여백도 옆에 딱 락을 걸어놨는데 여백이 왔다 갔다 하고 잘리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일장기 투표용지 1974장 중에 1000장이 일장기 투표같이 막 뭉그러졌는데 뭉개진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도 항의하지 않고, 아니 1974장 중에 1000장 찍으려면 6시간 동안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거 6시간 찍는 동안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걸 보고 야 이거 왜 이래 의문도 갖지 않고 찍은 사람들이 그 1000명 중에 한 명도 야 이게 뭐야 바꿔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일이 그 있을 수 없지. 화살표 투표용지 이렇게 흉하게 빨간 화살표가 있는 걸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다 투표할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부정선거 운동의 세력이 규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그때 붐업이 됐어요. 이때 이제 같이 오신 분이 황교안 전 총리시죠. 그때 말씀은 아무것도 못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내가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이후로는 내가 이 공안 검사인데 공안 검사로서 이걸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전 총리께서 이제 합세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제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 1. 이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중에 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 얘기 진짜면 이거 위험하잖아. 나도 들어야지.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경선에서 받아야 되는 표는 우파의 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우파의 54%, 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야 부정선거 없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놈들 다 바보야. 이러면 54%가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당연한 두 가지를 갖고 황교안, 최재형 이런 분들 그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득합니다. 그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와주신 분이 황교안 전 총리시고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음 주시죠. 자, 이 0.39 다시 뒤 거요.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3번 거듭되면 적의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번 딱 한번 이게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전라도, 경상도와는 다른 곳이에요. 전라도, 경상도는 여기처럼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구에서 부정선거를 막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광주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광주에 대구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거기 그냥 자동빵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빵.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전라도 호남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TK, PK에서는 TK, PK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죠. 거기도 쌍봉 그래프를 보면 다 있었지만 이곳보다는 없었어요.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은 전체 인구의 2분의 1, 반 이상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는 호남, 영남 분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는 들쑥날쑥하고 막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에 민주당이 얻은 전체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얻은 전체표, 사전 투표입니다.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 봤더니 서울에서도 63대 36, 경기에서도 63대 36, 인천에서도 63대 36이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난 거죠. 다음 이게 존 플레밍이라는 아이언 이게 J인가 I인가 이안이겠죠? 예. 이안 플레밍이라는 극작가인데 극작가가 이걸 썼습니다.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is enemy action.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의 일치, 세 번이야? 그건 우연의 아주 기똥찬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건 무조건 적의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이 007 골드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이 이안 플레밍이라는 극작가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실제로 시카고 깽단, 미국 시카고 깽단에 돌아다니는 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를 죽냐? 깽단이 마피아가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한 명이 더 죽었어요. 좀. 이놈 봐라. 참 신기한 일이네. 어제도 한 명 죽더니 오늘도 한 명 죽었네. 다음에 또 하나 죽으면 신기하다가 아니고 바로 총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거 봐. 이게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다 죽이는구나. 이래서 이거 확실히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0.39, 0.39, 0.39. 63대 36, 63대 36, 63대 36. 이런 게 세 번씩 이렇게 거듭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흘러갔고 대법원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영어로 justice입니다. 뭐 highest, supreme court, justice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justice.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정의가 된다. 얼마나 멋있는 직책입니까? justice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의와 관계없이 6개월에 하라고는 자기네들에게 해당이 되는 법률을 어기고 2년 3개월 만에 판결을 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 내용이 거의 개콘의 대본 수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세 가지 점에서 웃기는 건데 1. 4.15로 국회의원이 300명이 당선돼서 지금 입법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4.15의 부정선거를 논할 때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무서워가지고 300명 못 건드리겠어. 대법관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잘 못해. 우리는 할 수 없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민경욱이 이게 진행되는 2년 3개월 동안 부정선거범을 잡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진짜로. 아니 민사소송이라니까요.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뭐냐면 이 선거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무결성이어야 되잖아요. 결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판단해서 이건 많이 이상하네. 다시 하세요. 이런 결정을 내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민경욱이 잡아오지를 못했다. 가장 웃기는 건 세 번째인데요. 이게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가 위는 지역구, 아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두 개가 한꺼번에 돼서 위에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그런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는 프린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인쇄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하나씩 사전 투표는 내가 주민등록증 주면 확인하고 찍 누르면은 찍 하고 이 롤이 딱 돌면서 짝 찍고 다음에 찍 해서 짝 찍고 그래서 두 장을 주는 건데 이거는 롤러로 하다가 롤러에 종이가 껴가지고 파란 것도 같이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랬어요. 만약에 부정선거를 정말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와 같이 저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웃겨서 웃질 않으시나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람 시체가 있고 피가 있고 거기 피 묻은 칼에 지문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지문에 민경욱 지문이 나왔어요. 대법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경욱이 살인범이라면 자기 지문과 피가 있는 칼을 여기다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다 칼을 놓고 간 민경욱은 범인이 아니다. 아니 똑같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처럼 중요한 증거물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실수도 안 하나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날 때쯤에 이건 이제 7월 달에 끝났는데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싸우기를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동전의 앞뒷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5년은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 우파로 우리 쪽으로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교체가 안 되고 정권교체가 안 되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0.73%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실제로 0.73이었을까요? 아니죠. 예. 이 6일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10에서 15%가량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근데 6일 동안은 깜깜이로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쫙 붙으려고 하다가 0.73 차이로 이겼다고 그러는 거는 저들의 부정선거의 그 계획이 세밀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0.73% 차이라는 게 26만 표 차이였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이번 선거에 무효표가 몇 표였냐? 30만 표예요.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이재명의 평소 성격으로 생각할 때 무효표가 30만인데 자기가 26만 표 차이로 졌으면 아유 제가 졌습니다. 미리 나와서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이럴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그냥 놔두고 이런 게 딱 나오면 민주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 민주당과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부정선거야. 야 다시 까봐. 분명히 이길 거야. 이래서 재검표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재검표를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려 4시간 전에 자기네들이 다 계산을 해봤겠죠. 이게 자기네들은 그랬거든요. 10%로 지다가 10%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로 지다가 1% 차이로 이길 것이다. 1%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발표는 해놨었는데 그게 사전선거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좀 덜 나갔고 그래서 그 미세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거 누가 했냐? 요 분이 하셨어요. 요 분의 멘트가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어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측근에게 아니 내가 한 10 내지 15% 정도는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0.73% 차이라니 그 선거 이상한 선거였어. 그 선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정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국정원이 발표를 대국민 발표를 하면 대통령이 모르는 거 발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미리 가서 국정원인데 미리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발표하세요. 놀랍네. 발표하세요. 아니면 와 이거는 조사를 좀 하세요. 지금 발표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10월 10일인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사실 들어가 봤더니 다 맞더라. 이런 얘기를 국정원장이 직접 가서 발표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가지 이유로 부정선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제 거는 이제 판결을 했고 몇 군데에서 소송을 걸었냐? 139군데에서 139군데에서 재검표를 신청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다 해야지. 당연히 다 해야지. 일찍 다 해야지. 그런데 민경호 거를 2년 3개월 만에 하고 딱 5군데만 골라가지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한 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별 게 다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139개 중에 5군데만 재검표를 했는데 여기 법대 교수님들이 계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죠. 다 케이스가 다른 건데 어떻게 내 거는 하지 않고 여기에 준해서 네 것도 문제가 없다고 덮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시된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2, 3일 전, 한 일주일 전에 이 139개 제 거 빼고 나머지 모두를 기각한다고 땅땅땅 쳤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도 뭐 도망가듯이 얘기해놓고서 자기네들도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우리들이 막 난리를 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 지은 사람처럼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대법원 시절에 지은 모든 죄를 그렇게 덮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보면 선거의 잘못은 없었던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근데 요 즈음에서 이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합니다. 중앙일보의 누구죠? 예, 강찬호 기자가 특종을 해요. 특종이 뭐냐? 중앙선관위가 북한에 의해서 8번 해킹을 당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지금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같이 두 가지를 특종을 합니다. 선관위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 자기네 아들 딸을 저기 시골에 어디 공무원을 시켰다가 여기에 빈자리라면 자기 딸한테만 알려줘가지고 미리 딱 와서 이게 이 자술서에도 아버지께서 투표와 관련해 투표가 있을 때면 참 애를 쓰시고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은 요거 맞구나 우리 선관위 자녀네 이래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공분을 샀어요. 요게 없었으면 얘네들이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으면 안 되고 무슨 권익위 조사, 감사, 국정원 보안정보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렇게 계속 버티던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를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고 권익위 조사 하고 있고요. 국정원 보안정보 결과가 나왔고 검찰 수사도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는 제가 청와대가 아니고 KBS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같이 워싱턴 특파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같이 친한 친구인데 그런 후배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 미국에서 국제 보고서 2020 4.15 부정선거라는 국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국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해서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와서 얘를 찾아가서 내가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강찬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왜 못 쓰냐 했더니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피해자니까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부정선거 얘기했다고 해서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잖아요. 아니 당에서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취재하고 보도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써줄까 말까인데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형을 잘랐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정말로 못 썼죠. 그랬던 친구인데 여기에 이렇게 짜장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 장. 예. 드디어 근데 이제 국정원에 깜짝 발표가 납니다. 석 달 동안 점검을 합니다. 보안 점검을 해요. 한마디로 선관위의 서버는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뒤에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이 국정원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니까 새로운 운동 세력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체의 38.2%. 한 4명쯤 걸어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은 부정선거 있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우파의 52.5%. 우파의 과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과반이 부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요게 전체 38.2가 한 50으로 딸깍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비등점, 그게 생길 것 같다는, 발화점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헌재, 이후에 제가 헌재에다가 위헌 신청을 합니다. 위헌 소송을 한 게 뭐냐면, QR코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다. 그러니까 QR코드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것과 참관인의 도장은 자기의 사도장으로, 개인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이미지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것, 이러면 그 문제가 있다. 그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참관인 도장은 개인 도장으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찍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가슴 조마조마 하면서 4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QR코드 사용 문제 없고 참관인 도장 인쇄도 문제가 없대요. 이유는 참관인 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인쇄를 따라락 해서 나오는 게 좋대요.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동기 동창입니다. 네? 이종석, 이번에 헌재 소장이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아니 대통령 친구라는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친구인 대통령이 날아가는 그런 중대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형식 논리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위헌 기각,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 좋으라고 말이야, 내가 뭐 하려고 이 사람이랑 싸우고 이걸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을 했던 무서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가 패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 김태우가 요만큼, 원래 진놈이었고 요만큼 졌는데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1%대로 거의 적전을 벌였는데 사전투표에서 동을 분류하고 다른 어느 동에서든 2배로 이겨서 크게 졌다. 조금 질 거를 크게 졌다. 그래서 김태우도 자기가 질 걸 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우가 큰 차이로 이겼는데 그걸 바꿔놨다.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허병기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그 발표를 하실 건데, 아까 받아온 파일과 이 6필 원고 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이게 타성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쫙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부정이다라고 누군가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사람을 잡아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국힘당에서 특위를 가동합니다. 특위. 김상훈 특위위원장,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의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부분적인 수개표를 도입하고 QR 코드를 없애겠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힘당 특위에서